안녕하세요, 애닝입니다. 오늘 역삼동 현장 다시 한번 나와 있는데, 역삼에서 따로 저희 건축주분들 한번 모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천호동 계약 한 건이 있는데 천호동 건축주 한번 만나가지고 혹시라도 또 우리 시공사를 왜 선택하게 됐는지 이런 것도 한번 가볍게 인터뷰 한번 해보려고 여기 오게 됐거든요. 저번 컨텐츠에서 촬영했던 그 현장이죠? 맞아요 그 현장. 그때는 이게 비계가 아마 털어져 있지 않은데 지금은 그래도 비계는 털어가지고 외관이 드러나는 상태긴 하거든요. 아, 그럼 오늘 이 현장 건축주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보는 그런 건가요? 맞아요. 오늘 건축주분들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이거 살 때부터 어떤 식으로 계획했다는 거, 뭐 기획 의도라던가, 그리고 매도는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전체적으로 브리핑 해드리면서 저희 뭐 회사 나름의 홍보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건축주분들이 나중에 좀 고민하고 있는 거라던가 이런 거를 좀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오늘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 건축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70~80% 정도는 이미 건축을 하셨던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적으로 저희한테도 막 연락 오시는 분들 보면은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직장인 분들이 많이 하셨던 분들이 또 많이 오시니까 가볍게 또 인터뷰하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한번 해결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그리고 네. 지금 진행 중인 그 천호동 건축 현상 건축주분도 오셨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오늘 그래가지고 제가 부탁드려가지고 계약 어찌됐든 이제 마무리까지 했는데, 좀 어떤 식으로 이제 계약하게 되는 그 과정 같은 거, 좀 혹시 실제 건축주분이 선택했던 이유라던가를 설명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볍게 한번 나왔습니다. 안에 들어가가지고 천호동 건축주를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간단한 자기소개하고 이번 천호동 건축 계획 소개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도에 동대문구에서 상가주택 신축을 한번 했고요. 이번에 그 두 번째로 천호동에서 우리 애닝님과 같이 건축을 하게 된 건축주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투자라는 게 아파트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다양하게 좀 있으실 텐데, 굳이 또 신축을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21년도에 계약서 작성을 했고 22년부터 이제 착공을 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한 좀 비교적 자기 자본이 적은 신축이 가능했던 시절이긴 했습니다. 이후에 뭐 전세 사기 이슈 등으로 해서 뭐 역시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또 그렇다고 뭐 아파트나 주식 투자 역시도 이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첫 번째 신축의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좀 쌓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신축 쪽에 계속 남아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건축을 하기 전에 되게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분명히 걱정하는 부분도 되게 많았을 텐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라던가 이런 게 좀 있으신지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건축 관련해서는 제가 노베에 있었다 보니까 좀 설계부터 시공에 대한 어떤 걱정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메이저한 뭐 삼성이나 현대랑 같이 시공을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사실 이 부분에 어떤 되게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아, 근데 실제로 이렇게 건축하는데 좋은 시공자를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한가요? 저도 이제 기존의 건축주의 입장으로서 시공사를 만나보고 건축사도 만나보고 했지만, 사실 건축사를 만나는 거는 처음 스타트가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다 풀어내는 거는 시공사하고 건축주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사업의 한 거의 8할은 시공사가 좀 책임지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도 하기는 해요. 설계가 아무리 잘 나와도 시공사가 구현해내지 못하거나 중간에 멈추거나 이러면은 추가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시공사 역할이 꽤 크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건축주분 생각은 어떠세요? 시공사의 역할이 어느 정도 큰지. 말씀하신 대로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변수가 많고, 네. 어떤 시공사는 전문 영역이고, 실제 건축주는 건축의 베이스가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또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혹시 그러면은 처음 시공하셨을 때 그 시공사는 좀 어떠셨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1년도, 22년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쵸. 저희는 이제 착공 때부터 콘크리트 파동이라든지 뭐 등등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요. 시공사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사 기간은 좀 길어졌지만 그래도 준공까지는 갔던, 처음 한 것 치고는 운이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어찌됐든 저희 시공사랑 지금 선택을 해가지고 계약까지 하신 상태인데, 저희 안호종합건설과 처음 상담했을 때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라던가 괜찮았던 기억이 있으신지. 우리 애닝님을 뵙게 된 게 네. 건축주 모임에서 저희가 뵙게 됐고, 그쵸, 맞아요. 그게 벌써 한 3년 정도 이어진 것 맞아요. 같습니다. 벌써 3년이나 됐어요. 예, 그리고 애닝님께서는 시공사도 같이 하고 계시면서 또 건축주 입장에서의 어떤 애로사항도 이해해 주면서 또 시공사 입장에서의 중립적인 팩트 위주의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맞아요.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이제 뭐 나름의 뭐 아낌없이 나눠주는 애닝님이라고 저희가 칭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았고, 그 신뢰가 아마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년 전부터 쌓아온 신뢰가 여기서 이제 빛을 발휘하네요. 뭐 아무리 그 개인적인 좀 관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시공사를 선택할 때 이런 개인적인 관계로만 선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많은 시공사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저희 안호종합건설을 선택하신 결정적인 좀 이유가 있으신지. 애니님하고는 천호동 현장을 부지 선정부터 함께 좀 고민했던 예, 곳이었고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저희가 현장의 어떤 디벨롭 방향을 오피스텔부터 현재 지금 저희의 어떤 지금 구상이 나오기까지. 네, 많은 어떤 시행착오 또는 어떤 아이디어 등등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고 맞아요. 그때마다 에릭님은 디벨롭도 하고 시공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최근에 또 임대까지도 상당 부분 또 인사이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종합적인 어떤 수익 분석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셨고 그 부분이 이제 건축 입장에서는 좀 더 판단하기가 굉장히 용이했다. 예비 건축주들에게 시공사를 고를 때 꼭 봐야 할 기준을 이제 두 건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최소한의 어떤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애니메의 그 오랜 기간 어떤 데이터가 쌓인 블로그를 전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 10년 넘게 썼습니다. 혹시 블로그를 정독하고도 열정이 있다라고 하시는 더 궁금한 분은 게 있거나. 있다면 서울시에서 21년도에 발행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전자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은 무료입니다. 서울시에서 배포를 하는 거고요. 이 책은 실제 건축 관련 공무원, 민원인, 종사자, 전공 학생들까지 건축 관련해서 바이블로 쓰이는 책으로요. 기존의 어떤 건축법의 어려운 책보다 그림으로 일단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이 책은 필독하시기를 권장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뭐 서울시 홍보대사인 것 같은데 수백만 원의 뭐 신축 강의들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그것도 유익하겠지만 이 자료는 공짜란 거. 가성비가 훨씬 뛰어나다. 안 읽을 이유가 없다. 그쵸. 예. 혹시 건축을 아직까지도 또 고민하고 있거나 뭐 두려움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한테 혹시 한마디 해주신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좀 있으실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하고요. 네. 또 제가 건축을 하면서 어떤 실질적으로 많이 느끼기도 했던 집단지성의 힘, 이 부분도 제가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뭐 행동이 결국 결과를 만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물 올리는 애니님과 함께 경제적 자유의 꿈을 이루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오늘 그러면은 여기까지 인터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인터뷰 들었는데 사실 대표님은 공인중개사기도 하면서 투자자기도 하면서 사실 시공사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사실 더 많은 게 보이실 것 같아요. 일반 시공사들은 그냥 계약서 쓰고 신축을 하는 거에만 사실 급급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신축하는 게 거의 메인의 목적인데 저는 구조가 좀 보거든요. 건축주가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임대를 맞춰가지고 수익성으로 갈지 아니면 바로 엑시트를 해가지고 매도 차익을 낼지가 있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시공의 방향성도 다시 한번 또 점검할 수 있고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시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역할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저희 회사의 좀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이. 그럼 미팅을 좀 진행하시다 보면 여기에다가는 건물 올리면 안 되는데 투자 견적 안 나오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솔직하게 좀 말씀은 드려요. 제가 생각한 구조상 이거를 매도하기도 힘들 것 같고 이게 수익형으로도 조금 아쉬울 텐데 이게 혹시 뭐 증여를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고 계약이 전이라고 하면은 좀 말리기도 하는 편이에요. 더 다른 대체자들도 충분히 많이 있을 텐데 대부분이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작은 땅, 한 20-30평대 땅을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뭘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0-30평대 땅은 설계가 조금만 안 나와도 구조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가이드를 드리는 편이라서 그런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너무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미팅 하시다 보면 깎아달라, 싸게 해달라 이렇게 하신 분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맞아,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낮출 수 있는 금액만큼 최대한 낮춰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공 퀄리티를 가져갈 수 있는 수준에서 낮추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원하는 게 있고 근데 가격만 낮추기로 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냥 솔직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그냥 다른 데랑 비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기준인데도 조금 더 저렴한 금액을 원한다는 거지 그냥 단순 금액이 절대적인 금액이 싸지는 걸 원하는 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로 기준을 잡아가는 과정을 좀 많이 거치고 나서 이 금액이 좀 합리적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려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금액을 단순하게 싸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들을 제가 봤을 때 주변 시공사들은 일단은 그냥 저렴하게 금액 맞춰준다고 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책임지는 구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공사를 멈추거나 추가 공사금을 원하거나. 근데 이러다 보면은 건축주의 일정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가지고 책임지지 못하는 구조에서 사고가 나는 걸 원치는 않거든요. 저희가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하면은 좀 정중히 거절을 하거나 아니면 이 정도 금액선은 최소한 유지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유별나게 가격이 싼 시공사나 이런 곳을 경계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경계해야 되고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시공사가 없고 쉽게 얘기하면 약간 현장에서 이제 집장사 하시는 뭐 소장님들, 그러니까 소장님들이 그냥 본인이 여기서 직접 해가지고 이 종합건설 면허만 빌려와가지고 하시는 경우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뭐 일반 관리비가 좀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반대로 건축주가 나중에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또 아니면은 자기가 종합건설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터무니없이 따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일단 계약을 따내고 어찌됐든 계약을 하는 순간 건축주가 좀 의리되는 편이다 보니 추가 공사비를 요구를 하거나 뭐 현장이 멈추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으니까 좀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미팅 오시는 분들은 신축이 처음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쵸, 거의 많죠. 그럴 땐 보통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제가 했던 경험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주변에서 신축을 처음 하시는 분들의 경험을 좀 빗대어서 설명을 많이 드리기는 하거든요. 처음 신축할 때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은 어떤 식으로 과정이 생길지, 내가 돈이 언제 투입이 돼야 되는지, 공정이라던가 금액이라던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풀어주는 편이기는 해요. 돈 뭐 몇만 원 단위까지도, 처음에 계약하고 나가지고 채권부터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들, 뭐 등록면세도 내야 된다, 이런 것들까지 풀어주면은 건축주들이 좀 걱정이 많이 덜어드려요.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고덕동 재개발로 신축하셔가지고 잘 되신 분은 잠깐 얘기 얼핏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마침 오늘 오셔서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따로 뭐 직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주부로 알고 있는데, 신축을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 재테크를 어떻게 할까 네. 그런 고민은 내내 하고 있었어요. 아. 아빠가 또 임대 사업자였었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좀 봐왔기 때문에 네. 이게 눈에 들어온 게 아닐까 싶어요. 혹시 그 집안에서 반대는 좀 없었는지, 뭐 남편분이 반대를 한다던가. 큰애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네. 뭐 사달라고 그랬을 때 나중에 사줄게. 근데 이제 걔가 요구한 게 좀 노트북이었나 좀 아. 100 얼마짜리였었어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줄게 했더니 왜 돈이 없냐고. 중간에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걸 왜 시작했냐고. 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네. 남편은 처음에 반대를 했는데 이제 건물이 이렇게 덩어리가 딱 생기니까 그다음부터는 가만히 있었어요. 아, 오히려 어쨌든 결과물은 나왔으니까. 네. 아, 그렇게 반대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결국 그 투자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돈을 벌긴 벌었는데 따지고 보면 그냥 그 아파트를 갖고 있었던 거랑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수익으로 따지면. 아, 그래서 그걸 만회하려고 여기저기 막 했어요. 이것저것. 다른 거를. 예. 일단 처음 물건에 대한 결과물을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아파트를 들고 있었던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 한 번에 시작을 함으로써 다음에 구조가 조금은 보여가지고 다른 거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가나 뭐 사업가 네. 그쪽으로 보면 제가 굉장히 큰 발전을 한 거예요. 아, 그쵸. 가끔 생각을 해요. 그냥 아파트에서 남편 버는 월급으로 편하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근데 못 돌아가요.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해도 네네.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아. 한 번 여기를 이제 이 세계를 들어왔기 때문에 아, 그쵸. 내가 허락하지가 않는 거지. 네네네. 나도 날 생각하면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겠다라는 견적이 보인다든지 이런 게 있으셨나 보네요. 빌라가 10세대였는데 10세대가 한꺼번에 팔린 게 아니었어요. 24년도에 4채 팔리고 25년도에도 이렇게 차츰차츰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4채 팔렸을 때 그 돈을 갖고 있는데 돈이 녹을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희한한 게 돈 없을 때도 미리미리 공부하러 다니라고들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기운이 없어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4채가 팔리면서 갑자기 에너지가 갑자기 에너지가 충전돼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막 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처음 시작은 뭣도 모르고 시작한 게 맞는데, 그 다음부터는 진짜 좀 공부하고 뭔가 더 이제 될 만한 것도 좀 찾아보는 구조가 됐던 예. 거기는 하네요. 그럼 그 다음에 지금 또 하고 있는 것도 잘 되고는 있으세요? 그 빌라 판 돈에 그동안에 뭐 모은 거 해서 벌린 게 4개예요. 아, 지금 현재? 예. 아, 진짜 많이 하고 계시네. 처음에 말씀 들었을 때는 이 신축 비추천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했는데 좀 누구보다 많이 하시고 있으시네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진짜 하면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도 나한테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그러더니 지금 누구보다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인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뭐 주부라던가 이런 분들이 만약에 신축을 한다고 하면은 혹시 좀 하고 싶은 뭐 한마디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신축뿐 아니라 네. 어쨌든 투자할 거는 많잖아요. 아, 그쵸. 그 중에서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거를 진짜 진짜 많이 찾아보고 공부해야 된다? 숱하게 많이
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내 규모에 맞는 거부터 찾아서 조금씩 돈을 불려야 된다고 약간 생각해요. 키워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예. 제가 관악구하고 동작구에서 신축을 참 많이 했는데 아시는 분이 어쩌다 보니까 관악구에서 신축을 하셔가지고 한번 제가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그 낙성대 쪽에 그 다중주택 신축해서 네. 운영 중이고 40대 남성이고 네, 열심히 지금 뭐 임대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 투자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굳이 좀 신축을 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아, 신축하기 전까지 네. 뭐 갭 투자라든지 뭐 분양권 투자라든지 뭐 상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서울에 땅, 대지 지분을 가지고 싶다, 그 건물을 세우고 싶다라는 것들이 어떤 결과값으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간단한 뭐 조언이라던가 혹시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말이 좀 있으신지. 어떤 그 빌딩을 짓느냐에 따라 되게 다르긴 하겠지만 네. 충분한 자본이랑 그 시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레버리지를 좀 궁극적으로 정말 극대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어떤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 대신에 우리가 뭐 연애든 결혼이든 비즈니스든 뭔가 그 파트너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시공사를 잘 선택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막상 시작하니까 갑자기 뭐 강남 뭐 투기 지역이라고 다가구여서 대출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주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네. 아 힘들다. 근데 계속 건축을 하시네요. 신축을. 아까 이게 힘든데 힘들어도 그만큼 어떤 성취감도 있고 또 매력이 있는 투자기도 하고 모두 다 돈을 벌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조금 더 많이 선택하시지 않나 싶어요. 이제 그 천호동도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천호동 공사가 아마 5월이나 6월 초 정도에는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때 공사 시작하면은 그 현장에서 또 한번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